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 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발라줄게요. 요새 환절기라 그런가 입술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다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나중에 립스틱 바를 때 좀 낫더라고요. 오늘은 자연광에서 찍고 있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에 살짝 보이는 거 보면은 좀 달걀 귀신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걸로 얼굴 살짝 밝혀줄게요. 아주 얇게만 발라줄 거고요. 물 제형이라 뭉치진 않는데 좀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줘야 돼가지고 생리할 때가 돼서 그럴까?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도 좀 피부가 많이 울긋불긋해요. 요철은 둘째치고 너무 많이 짰어요. 오늘 오전도 아니다 한 2시? 오후 2, 3시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해가 스멀스멀 나오네요. 얼른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산책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옆에서 강아지가 약간 시위를 하고 있어요. 후딱 끝내고 나가기 전에 빨리 돌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의 푸르딩딩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 스텔라. 푸르딩딩한 거 가리기에는 연어색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도 아니지? 2월 중순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도 또 한창 바쁠 때고 또 이제 이사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사를 그래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사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사를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이사는 좀 역대급으로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사하는 날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 예보가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오죽하면 이삿 날 아침에 친구한테 카톡이 비 오는 날 이사 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올 정도로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저희 집이 좀 고층이란 말이죠. 이사 오는 집이. 층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차를 그만큼 더 오래 타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삿짐 사다리 센터로 이제 포장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고 이 동네로 이동을 하는 와중에는 빗방울이 갑자기 눈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보러 가신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막 쌓이고 그 사이에 또 이게 녹잖아요. 녹으면은 닦으면 되는데 베란다 문을 열고 이삿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게 마르지도 않아. 축축해. 여러 가지로 좀 일이 한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는 듯한 느낌? 뭐 어찌됐건 간에 짜잘한 짐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사를 끝내게 됐는데 다음은 쿠션 발라줄게요. 이거는 필리밀리 쿠션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사서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지냈죠. 근데 또 집 정리가 이게 아무리 이삿짐 센터에서 해준다고 해도 이게 정리가 다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 내 손을 거쳐야 되는 게 분명히 이제 많이 있는데 심지어 가구도 저희 집은 저번 주에 다 들어왔거든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들어왔는데 소파랑 식탁 뭐 다른 날에 들어오고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필요한 뭐 가구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짐 정리를 어느 정도 살짝 끝내고 나서 했기 때문에 좀 쉴 틈이 계속 없었죠.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 얼굴 외곽 쪽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모낭염이 말썽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쉐딩은 좀 해줄 거예요. 이상하게 쉐딩은 좀 포기를 못하겠다고 해야 하나?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아무튼 그렇게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피아노 레슨을 따로 받고 있는데 숙제를 내주세요. 흥얼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뭔가 귀가 먹먹한 느낌? 좀 귀에 물 찼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드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흥얼거려 봤어요. 근데 계속 심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관개방증이라는 질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고 귀에 좀 물이 찬 것 같은 먹먹함이 주요 증상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골든타임이 2주래요. 2주 안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저녁 좀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죠. 저 청각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헤드셋을 쓰고 소리가 나는 쪽에 그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고 전자파인가? 그 주파수? 뭐 이런 거를 검사하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실에 갔는데 제 청각 주파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여기가 이제 어떤 줄이 있고 저의 청각 주파수가 뭐 약간 뭐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가리키시더니 아 이거는 이제 여기가 평균치인데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다. 돌발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소음성 난청에 가깝다. 어르신들 왜 이제 나이 드시고 하시면 귀 잘 안 들리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이 따로 없다. 그냥 관리를 잘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음을 최대한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소리 같은 것도 좀 피하고 귀에 이제 이어폰, 헤드셋 이런 것도 웬만하면 착용하지 말고. 근데 저는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 게 단순히 취미라기보다는 그래도 목표한 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건데 꿈이 무너지는 느낌? 일단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에서 살짝 절망스러웠고 노래도 제대로 많이 듣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헤드셋, 이어폰도 안 좋지만 노래를 그냥 크게 틀어놓는 것도 많이 안 좋대요. 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의사 선생님 앞에서 뭐 울고불고 집에 가면서도 울고 하다가 컨실러는 이거 사용해줬고요. 말린 다음에 살짝 두드려줄게요. 그래도 이제 식구들이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한 곳 더 가봐라.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른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봐서 나쁠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청각 전문 병원 이런 데를 갔어요. 이제 거기서도 증상을 말씀드리고 이제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뭐 초점 이런 거.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지금은 돌발성 난청인 것 같다. 검사를 좀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를 정말 별거 다 하더라고요. 누운 상태에서 눈을 깜깜하게 가리고 이제 귀에 물을 넣어서 뭐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눈에 초점을 뭘 따라가는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되게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결과는 돌발성 난청은 다행히 아니다. 근데 그냥 피로가 좀 많이 쌓여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관이 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씻다 보면은 귀 주변을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귀가 살짝 이렇게 부어 있었다, 부은 느낌이 난다. 이쪽 여기 주변 이렇게 건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관이 부어 있어가지고 더 그랬었나 봐요. 근데 단순히 이관만 부은 게 아니라 여기 전정기관, 귀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뭐 달팽이관도 있고 전정기관도 있는데 그 전정기관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어지러울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저의 증상 중에 하나가 몽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어지럽고 살짝 또렷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다행히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고 막 엄청 좀 오랜 기간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 2주치 약을 줄 테니까 이제 약을 다 먹으면 병원에 한 번 더 오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약을 그래도 한 2주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몸에 쌓인 그 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몸이 좀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일도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거나 좀 천천히 나눠서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리고 운동은 하지 말아라.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최대한 쉰다고 생각해라. 정말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오죽하면은 처방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더라고요.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먹고 나니까 그래도 지금 좀 낫더라고요. 하이빔. 원래는 오늘 제가 지금 딱 병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오전에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월요일로 바꿨거든요. 다행히 좀 괜찮긴 한데 확실히 이게 한번 시각, 청각 이쪽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되게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행히 저는 돌발성 난청도 아니었고 소음성 난청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소음성 난청 전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부정하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물어봤거든요. 제가 혹시 소음성 난청은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라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니라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검사 받았던 것도 근방에 있는 병원이긴 했지만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오고 청각 검사를 아예 따로 진행하는 곳이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그냥 판단을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청력이 더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안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계속 안 좋겠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나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거기 다니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니면은 그냥 나만 오진이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간에 다행이긴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확실히 좀 이어폰도 덜 듣게 되고요.
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놀랐는지 컨디션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좀 야행성이라서 거의 해 뜰 때 자고 아침 한 10시, 11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되게 짧은 거죠. 원래 좀 불면증도 심하고 그런 편인데 그래도 요즘 늦게 자더라도 최대한 한 11시, 12시까지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더 낫긴 한데 다행히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별다른 이런 이상 증상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단 병원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한 30대만 돼도 소음성 난청이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헤드셋이나 이어폰 이런 좀 자극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가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맥 제품이고 제가 사진을 따로 넣어드릴게요. 이게 좀 빛 반사를 시켜가지고 여기 파운데이션은 안 해도 아 진짜 쉐딩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튼 젊은 친구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좀 노화가 빨리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 좀 조심해야겠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밤을 한 번만 새도 옛날에는 그냥 아 좀 피곤하다 집에 빨리 가서 자야지 이것만 빨리 하고 가야지 였으면은 요즘은 그냥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좀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증상, 귀가 좀 먹먹한 증상 특히 이게 저는 말할 땐 못 느꼈어요. 노래 부를 때라던가 아니면은 말을 짧게 그냥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예요 이 정도 말고 3-4문장 한 5문장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길게 얘기할 때 귀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 만약에 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게 아, 별거 아니겠지 하고 치부하지 마시고 물론 뭐 전날 씻을 때 들어간 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말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도 어차피 오늘 머리로 가릴 거여가지고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거. 사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이 다크서클 가릴 때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최대한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썰을 풀려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그럴 뻔했던 것처럼 혹시나 당장 치료가 시급한 증상들을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메이크업도 그 얘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됐을 수도 있죠.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저처럼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썼던 이 맥 이거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 쉐딩을 하기에는 살짝 좀 진한 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손에 한번 좀 털어주고 이렇게 한번 끊어줄게요. 사실 끊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입꼬리 한번 그냥 저어줄 거예요. 자, 됐고 다음은 블러셔부터 할게요. 데이지크 이거 가져왔고요. 이거 2개 한번 섞어볼게요. 둘 다 좀 하얀기가 강하긴 한데 어차피 블러셔를 하는 부분에는 파우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이거 살짝 넓게 펼쳐줄게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폐를 직사광선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가 얼굴이 점점 뜨겁네. 그 다음은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지방시. 그냥 이렇게 너무 막 한 번에 팡팡 치면은 체에 걸러져서 나온 느낌이 아니라 떡이 돼서 나오는 느낌? 이렇게 한번 덜어줄게요. 여기 덜어서 진짜 곱거든요? 뽀송뽀송한 느낌? 근데 또 얼굴이 건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가루날림이 없진 않다는 거. 아무래도 파우더다 보니까. 되게 얼굴에 유분감을 잘 잡아줘요. 그렇다고 막 모든 수분을 앗아가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손이 잘 가더라고요. 만약에 면세 가시면 이거 하나쯤 구매해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사가지고 뜯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걸 왜 내가 그동안 쟁여만 뒀지? 이 좋은 거를? 사실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해외 나가실 때 이거 사다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사다 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가 아끼느라 더 못 썼어. 선물 받은 거는 왜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쓰기. 원래는 블러셔를 먼저 하려고 했지만 까먹은 관계로 포인트 블러셔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쪽은 유분기가 있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까 그 하이빔이 조금만 발라도 확실히 광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티 나나요? 코? 방금 하이라이터로 한번 죽였거든요? 근데도 살짝이 아니야. 남아있어. 꽤 오래전에 썼다가 다시 오랜만에 쓰는 건데 그때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샤넬 67호. 저번에 보니까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안 돼! 시간 없어. 영상에는 나올까요? 지금 딱 좋게 예쁘게 발그레 됐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맨날 조명 켜놓고 찍다 보니까가 아니네. 자연광에서 찍었네. 근데 처음 같지? 지금 원래 제가 머리에 파란색을 덮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란색이 나왔던 건 아니고 톤 다운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제 원래 머리색이 덮는다고 해서 파란색이 나올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갈색으로 빠진 머리가 싫어가지고 덮었던 거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1, 2주 예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이제 물 빠진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탈색을 거부당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덮었던 거거든요. 맨날 한두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것도 이제 슬슬 지겹고 탈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가을철 지푸라기 같은 색깔이 싫어가지고 하는 건데 맨날 가는 것도 일이고 거울 보면 신경 쓰이고 톤도 안 맞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흑발로 덮어야 되나 싶은데 두세 달도 아니지?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이 영상 올라가면 한 4월 초겠죠? 그러면은 한 달 후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머리 색깔도 많이 빠졌고 곧 있으면 또 염색을 하러 갈 텐데 또 이제 무슨 색을 또 해야 할지 더 이상의 색깔이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 해주겠습니다. 프레스코 컬러고요. 이건 아까 그냥 쓰던 거 있잖아요. 이 브러쉬로 한 번씩만 그냥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원래 저는 쉐딩 컬러로 유분기 잡을 겸 톤 다운 한번 해주는데 오늘은 좀 텁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눈두덩이에 여기 쉐딩했던 걸로 쓱쓱 쓸어주고 음영 주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걸로 쌍꺼풀 위쪽 살짝 올라오는 정도만 너무 눈두덩이 위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쉐딩했던 컬러, 코 쉐딩했던 컬러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은 거 브러쉬로 진짜 그냥 경계를 없애준다 느낌으로 언더도 발라줄게요. 똑같은 컬러로 얼굴이 긴 편이라 살짝 범위를 넓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안 발랐던 거 아까 이걸로 밑에 정리 그냥 뭐 털어주는 느낌? 자, 이 정도로 됐으면은 포인트 컬러 한번 깔아주려고 하는데요. 포인트 컬러는 없어요. 말투 왜 이러냐. 자, 포인트 컬러는 그냥 여기 프레스코 밑에 깐 거에다가 끝부분 한 번 더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애교살 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애교살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사실 준비해오긴 했는데 영 안 땡겨요. 이 화장품이 안 땡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 느낌은 아니라고 해야 할까? 근데 그 느낌이 잘 안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원체 여기 뭐 눈밑이라고 하든 애교살이라고 하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나 블룩블룩 애교살 2개인 것 같아가지고 좀 단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몇 시지? 자, 속눈썹 빨리 붙여줄게요. 이 카이뷰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7, 8년 정도 쓴 것 같은데 친구 거 쓰고 좋아가지고 저도 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거 계속 하니까 이게 딱 끊어졌어요. 좀 오래 써서 그런가. 그래서 이거 지금 2개째 쓰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세일해가지고 9,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붙여도 될 정도로 이렇게 바짝 올려다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페리페라고요. 원래 오늘 클리오 마스카라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속눈썹 붙일 시간도 없어요, 사실. 속눈썹 붙이려고 지금 다 준비해왔거든요, 이거랑. 좀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속눈썹이 되었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많이 유명하겠죠? 많이 유명할 텐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여기 영상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속눈썹이 붙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겠습니다. 머지의 슬림 아이라이너 브라운 쿼츠 컬러고요. 얇아가지고 눈꼬리 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위에다가 요거 롬앤 말린 메밀꽃 요거로 아이라인 위쪽을 덮어줄게요. 꼬리를 너무 많이 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게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어차피 다 지울 필요 없고 그림자 정도 남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원래 음영인 것처럼 눈이 너무 한 번에 여기까지가 딱 끝나는 것 같으니까 살짝 프레스코 컬러로 덧입혀줄게요. 바쁘다면서 할 거 다 하고 있네 지금. 그냥 살짝 위에만 음영 여기까지 넣었다고 좀만 더 티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엄청 꼼꼼하진 않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냥 남은 잔량으로 좀 쓸어줄게요. 마스카라로 한 번씩만 더 빗어줄게요. 이렇게 위에만 빗어줬고요. 눈썹이 남았네요. 눈썹 그리기 전에 우유 밀크티 컬러. 이걸로 그냥 점막 이쪽만 살짝 깨끗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너무 화이트하긴 한데 몇 번 깜빡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살짝 지워져가지고 그때 딱 적당하더라고요. 완전 뭐 워터프루프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편하게 그냥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롬앤 거고요.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운 모던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은 머리 색깔이 자꾸 빠지니까 밝은 브라운 컬러를 찾게 되는데 컬러를 그냥 두 개 섞었습니다. 안쪽에 조금 더 진한 걸 쓰고 외곽은 이렇게 연한 걸로 잡아주고 있어요. 일단은 대충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 안에다가 요거 릴리 바이레드의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 살짝 진하거든요. 다크 브라운이다 보니까 이걸로 안쪽에 빈 곳들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잡아주고 쓸어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눈썹이 너무 딱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살짝 아래를 내려줄게요. 이쪽이 살짝 긴 편이라서 이쪽을 밑으로 내려서 그려주면은 그날 메이크업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베네피트. 쓸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오늘은 별로 그렇게 거칠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머리카락이 묻네. 집게 의미가 없어. 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에는 이거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라벤더 보야지 컬러고요. 이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거 살짝 보라보라한 걸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코. 좀 이쁘네요. 빗 받을 때 번쩍번쩍번쩍 하라고. 그렇다고 막 너무 번쩍거리지 말고 약간 광이 돌듯이 차르르르르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쪽 살짝 해줄게요. 원래 좀 볼살이 많은 편이라 이쪽에 올리는 건 괜찮은데 이쪽에 올리는 건 살짝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뭔가 안 하면 좀 허전해. 영상이 나올까? 너무 빠른가요? 자, 그리고 같은 컬러. 눈 여기 위에 이쪽에 그새 번졌네? 하지만 괜찮아요. 난 속상이니까. 아니 사실 고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 고치려면 가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덮으면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이라인 그리고 섀도우랑 마스카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잘 안 번지거든요. 한 번 더 이 같은 컬러로 눈 아래쪽 발라줄 건데요. 브러쉬가 원래는 다른 걸 써야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휴지에 좀 닦고 쓰니까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러쉬에 묻어있던 거랑 알게 모르게 섞여서 그런가 내가 아는 그 맑은 색깔은 안 나와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반짝이를 위에 더 깔아줄 거거든. 자, 이번에는 이 루나솔이고요. 이거 하얀 거 있잖아요. 이 하얀 컬러. 이걸로 그냥 위에 콩콩콩콩 여기 들어있는 브러쉬로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번에도 립스틱을 새로 사왔습니다.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구찌. 이거 제가 샘플로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색깔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안 건조했어요. 립스틱인데도 매트할 줄 알았는데 컬러도 예쁘고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면세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롯데 면세점에서 제가 살 때는 50%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안 사?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바르면 이 정도 컬러? 이 정도 컬러고요. 막 나 레드야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야 할까? 살짝만 침범을 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오버립은 아닌데 뭔가 좀 비껴져 나간 느낌. 자, 이런 컬러고요. 머리를 내려봅시다. 내가 오늘 고데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죠? 밖에 나가서는 아마 묶고 다닐 것 같은데 가운데다가 포인트 컬러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도비 잠옷 신 상태고요. 오늘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많이 먹을 것 같아서예요. 낙곱새를 먹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좀 더 편할 필요가 있어서요. 아, 머리가 아쉽네. 이 목걸이 해줄게요. 로즈 골드인데 되게 왜 골드 같죠? 요즘 실버 쳐다가 골드 쳐가지고 그런가? 좀 됐고, 자, 오늘의 향수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이라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늦지 않게 또 가져올게요.